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 덜어드리면서 맞춤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상담 전화 서울번호 02-511-0105, 511-105번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 고민이 있으시다면 계속해서 전화 연결해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1시에 좀 편안하게 상담을 이어갈 수 있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이라고 합니다. 설 명절이 이제 한 2주 이후로 다가왔는데요. 설에 이제 집에도 잘 다녀오시고 집에 가실 때 내비게이션 이용하시죠? 내비게이션. 네. 부동산의 내비게이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내비게이터와 월요일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상담을 이어가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서기섭 대표께서 준비해 오신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비게이터 준비하시죠? 네. 네. 부동산 내비게이터 서기섭입니다. 네. 2014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요, LTV, DTI 완화로 해서 주택 시장이 바닥을 다지는 해였죠.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도 2012년에 폐지가 되면서 2014년에 재건축 연한이 완화됐습니다. 40년에서 30년 완화된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런 바닥을 다지면서 좀 상승 랠리를 이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데요. 전세값이 지금 서두에서 MC님께서 말씀했듯이 너무 많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세값이 올해 얼마만큼 상승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데요. 홀수해라 그래서 이제 1986년부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시작이 돼서 짝수혜로 가다가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터지고 2009년부터 이제 홀수혜로 가는 것이죠. 홀수혜는 그만큼 전세값 상승률이 많더라. 그리고 올해 재건축 이주 수요 물량이 많더라. 그래서 전세값이 좀 가파르게 상승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발맞춰서 정부가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이 공유형 모기지를 갖다가 3월부터 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 그래서 1%대, 연 1.2% 현재 금리로 코픽스 마이너스 1%인데요. 현재로 환산하면 1%, 1.1%로 돈을 빌려줄 테니까 집을 사라라고 하는 정책이죠. 그래서 굉장히 저리로 우리가 자금을 조달해서 102제곱미터 이하 9억 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 6억 원이었는데요. 102제곱미터 하면은 이제 31평이죠. 전용 면적 기준에서 돼서 38평, 39평까지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9억 원, 이거는 주택 공시 가격입니다. 주택 공시 9억 원이면 한 11억 원까지, 10억, 11억 원까지 아파트도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정책이냐라고 비판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9억에서 11억 이 사이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1%, 연 1.1%로 해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는 상당히 수요가 많이 몰리는 이런 시기가 아닌가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상한선이 7%고요. 주택기금 공유형은 5%인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7년 뒤에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5억에 사서 7억이 됐다. 그러면 2억 원 가지고 은행이랑 수익을 공유하는 겁니다. 쉐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은행에서 한 1%대나 만약에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2% 초반대가 만약에 될 건데요. 1%대로 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7년을 빌려주겠다는 거는 은행에서 봤을 때 앞으로 7년간은 상승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느냐.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집값이 하락을 했을 때는 은행이 1%대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정도는 어느 정도 가파른 상승은 아니어도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중간에 3년 이내에 중도 상한을 하는 경우와 5년 이내에 중도 상한을 하는 경우도 생기겠죠. 뭐 7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중도 상한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3년 이내 같은 경우는 연 2.7%의 중도 상한 수수료를 내셔야 되고요. 5년 이내 같은 경우는 연 1.3%의 중도 상한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도 상한 수수료를 내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7년 동안 내가 지금 월세를 사는 거 하고 이 기금을 이용해서 은행이 대출해주는 수익 공유형으로 해서 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은행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7년 같은 경우 7천만 원 정도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비용이. 네.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겠죠. 네. 그러나 수익 공유형으로 하면 3천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이 지출이 되는 것이죠. 1년에 뭐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좀 안 되게 지출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전세나 보증부 월세를 사는 것보다 수익 공유형으로 해서 집을 구매하는 게 훨씬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생각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이 대책 같은 경우는 8월 28일 날 828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2013년에 나왔는데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이게 없어졌습니다. 연봉을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가능한 것이죠. 이제 연봉이 1억에서 1억 5천도 1%대로 이제 대출 해주겠다는 것이고요. 6억 원 이하가 이제 9억 원으로 바뀌었고 네. 85제곱미터가 102제곱미터 중대형 폐원까지도 가능한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네. 이 정책을 잘 활용을 해서 그 올해는 꼭 내 집 마련을 좀 이루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조건이 완화되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7년간 전세와 월세, 공유형 모기지를 비교해 봤더니 공유형 모기지를 했을 때 훨씬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기회 저희가 설명해 드렸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상담을 해 주실 텐데요. 부동산 상담 전화부터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그 개포동에 네. 다세대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전세로 보증금 1억에 월 130 내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매도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네. 산지는 1년 한 2개월 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팔긴 너무 이른 것 같아서 네. 지금 2년 월세 계약을 했기 때문에 2년 네. 있다가 그러니까 3년하고 한 2개월 있다가 이거를 팔아도 될지 아니면 그 전에 팔아야 될지 더 갖고 있어도 괜찮을지 그거하고 네. 그 광주 쪽에 경기도 광주 쪽에 네. 그 능평리라는 곳에 저희가 다세대주택을 타운하우스를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네. 그쪽 광주 쪽에 앞으로 뭐 전망이나 그쪽은 거주 목적으로 사는 건데 한 5년 이후에 그 전망 같은 것 좀 알아보고 싶어서요. 지금 타운하우스는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구매를 하신다고요? 예.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거주 목적이에요. 5년에서 10년 정도요. 지금 개포동에 가지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앞으로의 전망과 또 타운하우스를 광주 쪽에 구입을 하셨을 때 거주를 직접 하실 때 어떠할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개포동 몇 번지죠? 1209-12번지요. 1209-12번지.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고 한 층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한 호수를. 네. 한 호수를. 얼마 정도 주고 구입하셨나요? 3억 9,500이요. 3억 9,500만 원이요. 3억 9,500만 원에서 지금 월세가 1억에 130만 원이면은 괜찮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개포동 1209-5번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1209-12번지요. 1209-12번지 예. 개포동. 예. 국립국악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네요. 개포 시형 네네. 아파트도 바로 옆에 있고요. 네네. 그래서 개포 시형 아파트가 있고요. 그 바로 옆에 개포 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 6단지, 7단지가 있는데 개포 주공 2단지 아파트가 올해 이주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개포 주공 2단지하고 3단지가 한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내년 정도 이주를 할 텐데 1차적으로 이주하는 아파트가 개포 시형 아파트하고요. 개포 주공 2단지, 3단지예요. 이게 한 5천 세대 정도 됩니다. 네. 5천 세대 정도 되고요. 개포 주공 1단지 아파트가 5,040세대, 이것도 한 5천 세대 정도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 이주하는 시기가 지금 올해부터 랠리가 시작이 되는데요. 2년 이후에 개포주공 1단지가 이주를 해요. 개포주공 1단지. 가장 큰 아파트 단지죠. 개포주공 1단지가 이주하는 시점에 맞춰서 판매를 하는 게 좀 수익률이 괜찮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개포주공 5단지에서 7단지도 지금 뭐 추진준비위원회 이렇게 설립하는 거 신문지상에서 혹시 보셨나요? 네네네네. 5단지, 6단지, 7단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추진위원회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7년에서 10년을 보셔야 돼요. 7년에서 10년을. 그래서 2년 뒤에 개포 주공 1단지가 뭐 1단지나 개포 시형이 이주하는 한 2년에서 3년 뒤 지금 전세 만기가 월세 만기가 2년이라 그러셨죠? 예. 네, 그때를 1차적 매도 시기로 보고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산 금액에서 한 4천에서 5천만 원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 산 금액에서 장기적으로 나는 그냥 월세 목적으로 가겠다 했을 때는 10년 뒤에 파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포 주공 이주 수요가 끝나는. 그러니까 월세 목적이냐 차익 목적이냐에 따라서 틀린데 이 어떤 주택을 구입하실 때 목적 자체를 월세 목적으로 구입하셨나요? 아니면 차익형으로
주거로 했다가 타운하우스 쪽으로 살고 싶어서 거주하고 싶어서 여기 전세 주고 모아놓은 돈으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럼 2년에서 3년 정도 있다가 매도를 하시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디 뭐 오포읍이라 그러셨나요? 예, 오포 능평리요. 능평리요? 예. 그러면 이제 분당에서 멀지 않네요. 분당에서 5분 이내예요. 아, 5분 이내죠? 예. 이 능평리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되죠? 시세가 저희는 3억 2천에 샀어요. 3억 2천에 구입을 하셨어요? 예. 아, 3억 2천에 구입을 하셨구나. 지금 계약만 했어요. 1,000만 원 내고. 네. 아, 1,000만 원 내고 계약을 하셨네요. 계약만. 예. 이 3억 2천 같으면 32평인가요? 33평 정도 되나요? 32평인데 테라스가 25평 나오는 거예요. 테라스이구나. 55평 정도. 예. 이제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가 이제 단독 주택형이 있고 연립 주택형이 있고 타운하우스형이 있는데 타운하우스형을 해가지고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의 시세는 한 7, 800만 원에서 2억 한 6, 7천만 원 정도 가지 않나요? 맞아요. 저희 게 조금 비싸요. 저희가 1층이라서 조금 더 비싸요. 아, 1층이라서 테라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테라스형 같은 경우는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 주고 구입을 해도 나중에 파실 때 손해는 보지 않겠다. 다만 실거주 목적이니까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이걸 투자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셨죠? 실거주 목적인데 네. 저희가 5년 이상 살 거기 때문에 5년 이후에 광주 쪽이 좀 많이 발전할 건지 네. 뭐 애기들 학교 문제나 이런 거 네.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될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광주 그쪽 쪽이. 지역 같은 경우도 오포읍 같은 경우가 아파트들이 좀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신축 아파트들이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분당 생활권이기 때문에 5년, 10년 뒤에도 가격은 빠지지 않고 완만하게 상승할 것이다. 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이렇게 주셨습니다. 차익 목적으로 바라보신다면 개포 1단지와 시형 아파트가 이주 수요 움직임에 맞춰서 시점에 맞춰서 2년 뒤쯤에 매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임대 장기적인 월세 목적으로 보신다면 10년 뒤 정도 모든 이주가 끝난 후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타운하우스 쪽에서는 실거주로 생각하신다면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드렸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전화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하남 풍산에 38평짜리 3부르 네상스 하고요. 네. 구이동에 현대 2단지 32평짜리 갖고 있는데요. 네. 지금 양도 차익이 적은 3부르 네상스 하남 것을 좀 매도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매도 시기가 지금 언제쯤이 좋을지 지금 문의 좀 드리려고요. 네. 매도 시기를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예, 네네. 지금 금년 5월에 이제 새 내용계 만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때쯤 해서 지금 매도를 할까 하는데 지금 더 갖고 있어도 뭐 전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언제쯤 파는 게 좋은 건지 네. 문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채 다 지금 전세나 월세를 주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하나 거 월세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세를 주고 계시고요. 예. 자, 우선은 이렇게 거주를 하시고 계신 집이 아니라 투자를 하고 계신 집 같습니다. 그런데 두 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한 채 정도는 지금 매도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투자를 분산해서 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부 르네상스가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되나요? 시세가 지금 한 5억 5천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전세는 한 3억대 중반 정도 되죠? 전세는 저희가 한 번도 논 적이 없어가지고요. 월세가 지금 1억에 135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1억에 135만 원이요? 예. 전세로 한 사람 한 3억 5천 정도 지금 갈 것 같고요. 예. 구이동 현대 2단지 이거는 파실 생각은 없으신 거죠? 이제 양도 차익이 적은 거 먼저 팔고 이제 구이동 거는 나중에 이제 팔고 다른 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하나 걸 먼저 팔아야 되는데 네. 매도 시기가 지금 언제쯤이 좋을지 감을 못 잡겠어요. 네. 하남을 제가 한번 잠깐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풍산동인데요. 예, 예. 미사리 조종 경기장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예, 예,
미사 강변도시도 있고 입지에 있어서 입지 가치는 상당히 좀 좋은 지역에 속합니다. 이 38평형이면 지금 한 5억 5천 정도 현재 지금 시세가 가는데요. 이거 얼마에 구입하셨나요? 이게 분양가가 4억 9,700인데요. 예. 저희가 확장 비용하고 취등록세만 한 5억 2, 3천 정도 줬어요. 5억 2, 3천. 예. 그럼 양도 차익이 뭐 2, 별로 3천이기 때문에 양도세로 봤을 때는 뭐 한 2, 300 정도 조그만 어떤 양도세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시점 자체는 이제 미사 강변 도시하고 가밀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예. 미사 강변 도시가 한 2만 6천 세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18,000세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000세대 정도 더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밀동에 가밀 보금자리 주택이 12,000세대가 나와요. 12,000세대가 올해부터 하남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착공을 하거든요. 분양을 하고 그래서 12,000세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은 한 38,000세대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도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쪽 지역의 호재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 5호선이 하남 시청까지 들어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지하철 2호선 2018년 되면은 하남 시청까지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신세계 그룹에서 예. 이 덕풍동, 신장동 쪽에 하남 예. 유니온 스퀘어라고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예, 예. 신세계 백화점. 그래서 이 지하철 5호선하고 호재로 보면은 지하철 5호선, 그다음에 하남 유니온 스퀘어라고 이제 신세계 쇼핑몰이죠. 신세계 쇼핑몰. 신세계 쇼핑몰이 지하철 5호선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들어오고요. 이것도 말은 이제 2016년이라고 말을 하는데 2017년, 2018년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2010년에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2010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시고 올 3월이나 올 9월 정도 지금 전세 만기가 언제라고 그러셨죠? 5월이요. 5월이면은 5월 달에 매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구이동 현대 2단지 같은 경우 현대 2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가지고 계셔도 되는데 이걸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현대 2단지는 한 4, 5천만 원 정도 더 상승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 2단지는 가지고 계시고 일단 이거는 5월 달에 매도를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그 지하철이라든가 신세계백화점, 유니온스퀘어 들어서는 것들은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반영이 돼 있죠. 그리고 반영이 돼 있고요. 2018년부터는 이게 하남 미사도 마무리가 되고 또 지하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가격 상승이 조금씩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0년을 말씀드리는 게 2018년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그대로다는 것이죠. 2018년까지 보유하는 의미는 없고 2010년 정도까지 가면 조금의 가격 상승은 있을지언정 많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네, 답변 됐나요? 예, 예. 그 부분은 네. 되는데요. 네. 지금 만약에 제가 그 하남 거하고 구이동 거를 두 개 다 매도를 해가지고 네. 차세대로 지금 강남 쪽, 개포 쪽이나 이쪽을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포주공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지금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제가 예. 방송 끝나고 전화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네. 이렇게 우선 3부 르네상스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장 매도 시기를 만기에 맞춰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현대 아파트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게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된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짧은 관계로 방송 후에 상담을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사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사연까지 받아볼게요. 네, 800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네, 수원 권선구 권선동 권선자의 이편한 세상 46평을 보유 중입니다. 매도를 하고 싶은데요. 시기는 과연 언제쯤이 좋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수원 지역에 지금 큰 평수대 아파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래도 또 작은 평수와 큰 평수에 대해서는 투자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지역과 또 평수에 따라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보는 게 좋을지, 매도 시기는 언제로 잡아보는 게 좋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원시 이제 권선자이를 지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수원시청하고 수원 버스터미널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자이를 한번 살펴보면 권선자이가 지금 25평대부터 뭐 한 70평대까지 69평까지 지금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금 46평형을 중대형 평형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 중대형 평형의 상승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한번 짚어보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 여건을 살펴보면 뭐 올림픽 공원도 있고 이 주변에 공원들이 많아서 상당히 입지도 좋고 살기도 좋고 이쪽에 보면 삼성전자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영통에 있어서도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단점 같은 경우가 이 공급이 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 같은 경우는 이 밑으로 보면은 아이파크 시티 단지가 있는데요. 이 아이파크 단지 아파트가 1단지부터 4단지, 5단지 해가지고 이 아이파크 시티가 5,000세대가 지금 밀집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이파크 시티가 전부 중대형입니다. 20평대가 없고 30평대, 40평대, 50평대이기 때문에 아이파크 시티가 중대형이기 때문에 물량이 너무 많아서 좀 공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단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2차적으로 보면요. 지금 광교 신도시하고 제2 동탄 신도시, 동탄 2 신도시가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데 광교 신도시 같은 경우도 입주 물량 자체가 3만 세대인데 앞으로도 10,000세대가 더 나옵니다. 동탄 2 신도시 같은 경우는요. 7만 세대가 2017년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쪽으로도 물량이 너무 많고 가까이 있는 아이파크 시티 같은 경우도 5,000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지에 중대형 평형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년 정도 보유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3년 정도는 보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 자체 3년이 지나면 한 5% 정도 오를 것 같기 때문에 나는 이걸 팔아서 그냥 뭐 저축을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은 3년 이후에 파셔도 되지만 현재 3년 정도의 부동산 화랑기에 내가 좀 이득을 봐야 되겠다 하면 지금 파시고 다른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도 통해서 인근 지역을 살펴봤더니요. 중대형 물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셔도 괜찮고요. 3년 정도 짧게 보유하시는 방향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전화와 문자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되지 않아서 섭섭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2015년 신부동산 투자 전략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 강사는 서기섭 대표고요.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그리고 선착순 30명 예약 필수고요. 02-511-0105번으로 예약하신 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02-511-0105번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맞춤 매물 정보나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